소록도병원이 오늘로 개원한 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치유와 동행의 상징인 소록도병원의 앞으로의 100년을 집중 보도합니다. 고흥 소록도가 고통의 섬에서 치유의 섬으로, 더 나아가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센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소록도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또 다른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센인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소록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정원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인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저희 여수 MBC가 교육 콘텐츠로 개발한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견학과 특강, 실습으로 이어진 미디어 교육이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이 오늘 개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여수 MBC가 마련한 특별기획, 어제 방송된 단절과 유린에 이어 오늘은 치유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특집 뉴스를 진행합니다. 어제는 소록도병원에서 뉴스 진행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소록도 현재의 얘기로 출발합니다. 한때 고통의 섬이었던 소록도는 이제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모든 이들에게 새롭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1970년대 소록도를 떠났던 유명순 할머니. 섬으로 다시 돌아온 지난 2008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랐죠.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30여 년 만에 찾은 소록도는 더 이상 단절과 고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 전 세계의 이목이 소록도에 쏠리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센인 전용 부두가 폐쇄되면서 해묵은 차별과 편견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때도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올 때도 같은 배를 타고 동등하다는 개념이 된 거죠. 도움의 손길도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소록도를 찾은 자원봉사자는 한 해 3천여 명.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한센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도 조금씩 거쳐갔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뤄진 한센인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록대교의 개통. 소록도는 과거의 아픔을 지워나가며 어느덧 치유의 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현재 소록도에는 모두 500여 명이 병동과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어떻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실내에 마련된 인조잔디 위에서 게이트볼 경기가 한창입니다. 가라! 아이고 아웃이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운동은 섬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 공이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좋아요. 이 다리 운동도 되고 상체 운동도 되고. 소록도 7개 마을에는 이렇게 한센병에서 완치된 410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공되는 점을 제외하면 이들의 일상은 여느 시골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섬을 산책하기도 하고 335 모여 수다도 떱니다. 주민들은 자치회를 만들어 마을을 스스로 관리하고 병원 업무를 돕습니다. 병동에는 12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노인성 질환자가 대부분. 밖에서 목욕봉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지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미용도 다 하셨고 머리도 오늘 다 이발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역시 한센병에서는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이래요, 천국. 간호사님, 선생님들 얼마나 잘해주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조용했던 병동에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래된 취미를 즐기고 손자 손녀 같은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록도의 하루는 한센병이 이제 과거의 병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부터 먼 곳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까지 소록도의 또 다른 가족을 소개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소록도에서 태어난 강인숙 팀장. 이곳에 근무하던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한센인들과 보냈던 시간은 그녀를 자연스럽게 간호사의 길로 인도했고 환자들과 동고동락한 하루하루가 어느덧 30년이나 흘렀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편하게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이렇게 가슴 찡하고 보람을 느끼죠. 오동찬 의료부장은 20여 년 전 공중보건의로 소록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진료 환경이 열악하던 그 시절 필요한 수술 장비를 구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함께 섬에 들어온 동료 의사들이 떠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어느새 커진 가족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힘들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건강 물어보고 가족까지 생각을 해주구나. 이게 항상 감사하고. 입원 환자들의 식사 시간. 할머니 맛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베풀기 위해 소록도에 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일단 한센병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고 흔히 볼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다는 걸 느꼈어요.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켜온 소록도 가족.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는 것입니다. 한센병이 다 치유가 됐으니까 그냥 소록도 주민 이렇게 불러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단절과 유린,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뒤로하고 소록도 병원은 이제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센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소록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육지와 연결된 소록도에는 한 해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과 산수가 잘 이렇게 가꿔져 있어가지고 우리 한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만 12곳. 소록도는 한센병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지만 한센병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한센인의 인권 홍보 활동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과 공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록도 병원의 향후 정체성을 정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한센인 요양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일본과 집단 거주지를 폐쇄하고 한센병을 외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한 미국. 소록도 거주민이 꾸준히 줄고 평균 연령도 75세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록도 병원은 이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뤄진 연구에서는 소록도를 한센 기념공원이나 질병연구기관,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병원 기능이 있어야 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요양소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소록도 병원의 향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병원 구성원,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센인들이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정관계 인사와 소록도 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소록도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센인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남지사는 소록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한센병 박물관 개관식이 열렸고 제13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체육문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100주년 기념행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여수 MBC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디어 교육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송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이 지역에서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교육이 이루어진 현장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용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대형 모니터에 나타나고 카메라가 달린 소형 장비를 학생들이 직접 조종해 보기도 합니다. 학생들끼리 라디오 DJ와 방송 엔지니어로 역할을 나눠 실제 방송처럼 멘트도 녹음해 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별이 별반지기 엄경훈입니다.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여수 MBC가 마련한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전남 동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현업 인력이 교육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는 강의와 체험, 실습의 형식이 망라돼 유익한 내용에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방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송 현업자들인 기자, PD, 아나운서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현장 체험을 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 대비해 새롭게 시설한 방송 체험장은 가상 스튜디오와 조종실을 소규모로 꾸며 방송이 만들어져 송출되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재밌게 하니까 더 머릿속에 잘 박히는 느낌이었고요. 그냥 체험 하나하나 자체가 다 유익한 내용이어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수 MBC는 앞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당일 일정과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의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이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여수 석유화학고의 취업률은 92%, 광양 항만물류고는 91.3%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전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78.3%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설가 한승원 씨의 딸이자 광주 출신 작가인 한강 씨가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첫 수상도 기쁜 일이지만 그녀의 작품 세계가 광주의 아픔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어릴 적 자신을 물었던 개가 죽음을 당했던 장면에 사로잡혀 육식을 거부하고 죽음에 이르는 한 여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폭력성과 욕망이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집니다. 영화로도 제작됐던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폭력자 본성에 대한 성찰을 감성적인 필체로 그려냈습니다. 맨부커상 심사위원회는 한 씨의 작품이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울 만큼 아름답다고 극찬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서 놀라기도 했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한 씨는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보여준 사진을 통해 5.18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적인 경험은 이후 그의 작품 속에서 인간에 대한 집요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광주의 학살을 그린 작품 소년이 온다에서도 한 씨는 인간의 존엄성과 폭력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소설은 기록이나 고발이라기보다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슬픈 시선에 가깝습니다. 심원을 울리는 신화적인 그 이야기예요. 아름답고 슬프면서도 그러니까 슬픈 눈으로 늘 세상을 보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창작은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소설가 한강.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굳은 믿음은 광주를 넘어 세계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양 이란간 바닷길이 4년 8개월 만에 복원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0일 이란 국영선사인 이릿을 해운이 사브디스호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 1항차 정기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란 정기선 서비스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 제재로 운항이 중단된 2011년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항로 복원으로 호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가전제품과 타이어, 자동차, 철강 제품 등이 수출길에 올라 이란과의 경제 교류가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순신대교에서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가 총동원되는 교량 복합사고 대응 가상훈련이 실시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이순신대교에서 차량 20중 추돌과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유류가 해상에 유출되는 등 복합적인 대형 사고 상황을 가상한 재난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광양시를 비롯해 여수시와 소방, 경찰 등 30여 기관 단체 직원 400여 명과 차량 선박과 헬기 등이 동원됐으며 이순신대교의 교통도 오후 2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64살 김모 씨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제공 혐의로 김 씨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을 각각 구속했으며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 2명도 구속한 바 있습니다.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